그럼 이제 다음 거 가시면 도시계획 시설 관련된 부분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해판 보시면 일단 매번 이 부분 얘기하는 게 이거죠.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돼요. 이걸 뭐라면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 사업에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해 사업을 하자. 그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주의할 거,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엄마한테 세 딸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이란 엄마한테 세 딸이 있는 거야. 큰언니 도시계획시설 사업, 작은언니 도시개발 사업, 막내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엄마 아래 세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로 나온다.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속한다. 언니가 날 낳았어? 아니잖아. 이게 가셨죠? 그러니까 오해 말 건 엄마, 한 엄마 아래 세 딸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시설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시설 사업은 뭐 도로나 공원 이런 기반시설 만드는 거 이런 거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문항수가 많게는 4문제예요. 적게는 2문제인데 많게는 4문제라 적어도 한 3문제 가량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는 버리고 2개 정도는 건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개는 건져줘야 돼요. 저는 이 목차마다 여러분이 챙겨줘야 될 문항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켰으면 더 할 필요가 없는 거 사실 없어요. 할 필요가. 뒤에 나오지만 개발사업 6문제 나오지. 정비사업 6문제 나오잖아. 근데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다 맞추려고 들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게. 아니, 정비사업 딱 3개만 맞추려니 뭐가 어려워? 그럼 뭐야? 용어 정의하고 조합만 알면 돼. 그럼 2-3개는 충분히 맞춘다니까? 개발사업도 뭐야? 맨날 나오는 거 조합하고 요번에 수영방 주성토지공급 같은 거 몇 개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몇 가지만 외우면 3개는 건진다니까? 그럼 어렵지 않아. 이따 보겠지만.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뭐 혀를 내두르고 못하겠어 이러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이따 보도록 할게. 일단 시설사업 봅시다. 첫 번째. 도시계획서 관련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항상 잘 나오는 게 뭐냐?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자.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설이라고 한다. 그렇죠? 기반시설 종류는 뭐다? 교공, 유공, 방보안. 시작. 교공, 유공, 방보안. 7가지의 기반시설 종류가 있다. 그리고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제, 보건시설, 환경기초가 있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나온 적 거의 없다. 거의 매년 나온다 그냥. 근데 타이밍상 나올 때가 된 게 뭐냐면 계획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거. 요게 한 번 다시 나올 때가 됐거든.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거. 효율적 설치를 위해서.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주면 계획 없이 할 수 있다. 주차장, 차량검사 면허시설. 공공공지, 그 다음에 열방시, 계획 없이 할 수 있다. 공공청사,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저수지, 방방방, 사방방. 하도 외워서 이제 알아. 외웠는데 뭔지 몰라. 저수지, 방방방, 사방방은 뭐다?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왜냐면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재해로 인한 생명을 덜 잃겠지. 그렇죠? 그리고 장종비패. 그냥 얘기하는 거. 장종비패. 그렇죠?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나머지 내용은 법령상으로는 안 나오지만 시행 규칙상으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시행 규칙까지는 못 외워요.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거 정도, 이 정도만 간단히 외워놓고 계획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나올 때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공동구. 공동구는 언제나 옳다. 안 나온 적이 요즘에 없어요. 반드시 알아줘야 돼, 공동구는. 공동구, 유통공급시설이라고 얘기했었고 제가. 공동구는 뭐다? 도로 밑에다가 둥그런 관을 묻어놓고 여기다가 전기, 전화, 가스 등등의 관 등에 대한 부분을 뭐하죠? 공동으로 수용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공동구라고 하죠. 그리고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하는 거? 관리자.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한다고 했죠. 그럼 서울시면 서울특별시의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200만을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 시작. 200만을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 시행자가 설치해줘야 돼요. 이건 정말 자다 깨서 있나도 물어도 알아야 돼요. 도정택 경공청. 요거 도청이든 신도시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정택은 다 아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200만 초과. 그리고 공동구에 수용돼 있어는 공동구에 빠짐없이 수용해줘야 되고 이걸 위반하면 얼마? 2년 2천. 그리고 학가심의 알죠? 학가심의? 시작. 학가심의? 이거 다 알더라고. 그러면 학가 아닌 건 뭐야? 안 학가. 뭐라고요? 안 학가는 심의 안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학가심의? 시작. 학가심의? 시작. 학가심의. 그쵸? 이거 요번에 또 나왔어요. 평가사 문제에서. 그쵸? 학가가 아니면 심의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그리고 나올 때 설치 비용이냐 관리 비용이냐 구분 좀 할 거. 설치 비용이면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 부담. 관리 비용이면 점용하는 자가 부담. 하지만 설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부담하지 않았으면 출입할 때마다 허가받아야 되고 점용해줘야 되는데 안 내면 허가받지 않으면 1천이야 과태료예요. 그러니까 설치 비용 부담하지 않아서 점용 예정자가 출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위반했으면 1천이야 과태료거든요. 요거하고 공동구 수용 의무 지키지 않는 2년 2천하고 벌칙 혼동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이 벌칙이 이게 잘 물어봐요. 공동구 수용 의무 안 지킨 거랑 설치 비용 안내 허가 안 받은 거랑 요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징역벌금과 과태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계획은 관리자가 5년마다 만들어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죠? 보행계들. 그러면서 기반시설이 여러 도시에 걸려있으면 광역설인데 광역설은 어차피 도시계획서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국가계획으로 하는 거 다른 법률 설립된 법인 설치 관리할 수 있다. KTX 국가철도공단 같은 걸로.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요거 이번에 평가사 문제. 도시계획 시설에 설치를 하다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주게 됐어요. 그러면 보상 등은 뭐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매번 얘기했었죠. 이 말 기억나세요? 이런 거 말할 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었고 전기줄 날아가는데 22,000V가 지나가는 거예요. 맨날 잠잘 때 찌릿찌릿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다? 내 구분지상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에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거니까 보상해줘야 되는데 이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 법률로 정해요. 쉽게 말하면 무슨 전기사업법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 지나가는 것 때문에 나온 도시철도법에 의한다든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 이번에 33회 평가사 문제였어요. 4월 달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챙겨서 이해 너무 좋겠어요. 이 정도가 한 문제예요. 근데 조금만 깊게 물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칙 문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기본적인 용어 파트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해주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합시다.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을 시행하자. 말해.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합니다. 그럼 순서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만들어주자. 시작.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만들어주자. 근데 3개월 내에 수립이라는 걸로 다 바뀐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거. 작년도에 살짝 물어보긴 했는데 전 올해는 시행자 부분이 문제가 나온다면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이런 동의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국공유지는 당연히 제외일 수밖에 없어요.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거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자가. 제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어볼 거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이면 그 시행자를 뭐한 자? 지정한 자. 시작.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해줘야 한다. 요게 포인트. 난 요번에 행정심판 조문 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쵸? 그리고 요번에 도시계획설 사업 나올 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부분이에요. 바로 실시계획 관련된 부분인 거죠. 실시계획
요거 좀 나와줘야겠죠. 해봐봐.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 알고 있고 이행보증금 예치하지만 공공은 제외한다 알고 있고 허가를 위반했다라고 인가를 위반했다. 허가 위반이 아니라 오타 났네. 뭐라고요? 인가 위반. 인가 위반. 그렇죠? 인가 위반이 뭐가 됩니까? 원상회복 명령 말 안 들어 먹으면 행정대집행 이런 것들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인가 위반. 오 얘기. 그러면 오해 말 거. 실시계획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고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되는데 공공은 제외가 되는 부분인 거고 인가 등을 위반했다면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고 안 들어먹으면 대집행하고 알겠습니까? 보증금이 있다면 뭐 할 수 있고 보증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대집행 비용으로 알겠습니까? 그 정도 설명 부분이겠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근데 봐요. 사업이 얼렁얼렁 진행돼야 돼요? 대충 진행돼야 돼요? 얼렁얼렁. 우리가 시험에 얼렁얼렁 붙고 싶은 것처럼 맞아? 얼렁얼렁 진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한 100일도 안 되는 기간만 지나면 이제 중개사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 있다가 신랑이 부르더래요. 여보, 중개사라고 불러. 이러면서 시험하고 나서 이은미 중개사님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기반설에 대한 부분을 설치 정비 가슴이 뭉클하죠. 중개사님. 축하드려요. 미리미리. 그래서 도시계획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 규제를 가하게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을 얼렁얼렁 해야 되겠죠. 일로 와보세요. 얼렁얼렁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얼렁얼렁 못하고 맨날 지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자의 토지는 계속 규제받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어요. 시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됐다. 시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됐다. 좀 어렵지만 좀 합시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지목은 대지였어요. 그럼 너무 가혹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아서 열대치고 매수 청구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해봐봐요. 열대치고 매수 청구. 이게 헌법 불합치로 인한 매수 청구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매수 청구도 매년 물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그런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됐다면 20년 된 다음 날 도시계획설 결정은 실효하게 됩니다. 그쵸? 맞아. 20년.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하잖아요. 눈을 떠봐요. 그들. 어쨌건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어질 때 주의할 건 뭐냐면 진행되어질 때 이렇게 매수 청구하고 실효가 되려면 실시계획의 인가 등 상당한 절차도 안 거쳤어야 돼요.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 인가 등 상당 절차를 안 거쳤어야 되는데 그 실시계획 인가 등 상당 절차를 거쳤으면 매수 청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실효도 안 돼요. 그래서 시행자가 어떤 꼼수를 쓰냐? 10년이 지났는데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야. 10년 지났는데 뭐 하려고? 매수 청구 못하게 하고 도시계획설 실효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 자식 봐라. 안 되겠네. 꼼수 쓰는데 야, 너 5년 줄게. 그런데 5년 될 때까지 재결 신청을 안 했다. 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 신청. 그러면 사업 안 하는 걸로 볼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을 5년 된 다음 날 실효시킨다. 이렇게 조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실시계획 자체를 5년 된 다음 날 실효시키는 거예요. 꼼수 쓴 거니까. 거다가 3분의 2를 확보했다면 7년까지 봐주고 사용권을 모두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실효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조문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시계획이 모된 시점이 실시계획이 실효된 시점이 20년 되기 지금처럼 전이었잖아. 전이었다면 봐봐. 전이었다면 원래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 되고 나서 20년 된 다음 날 도시계획서는 실효합니다. 실시계획 필요 시점이 20년 전이었을 때. 하지만 실시계획을 만든 시점이 18년이었다면 5년 지나면 몇 년? 23년이 되어지거든. 그럼 이미 20년 지났단 말이야. 실시계획 이른 시점이. 그럼 어떻게 돼? 이미 지났으니까 도시계획서의 결정 이른 시점은 실시계획이 실효된 날, 그날 도시계획서의 결정도 실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 실효 부분이 20년 되기 전이냐, 20년 된 다음 날이냐, 이후냐, 이거에 따라서 도시계획서의 결정 실효도 바뀌는 거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 이해가 안 가면 그림책에는 31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그림책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보세요. 설명드린 거 나와야 되겠죠? 실효, 도시계획서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받은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5년 된 다음 날에 실시계획 자체를 잃게 합니다. 또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사용권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7년으로 봐주고 모든 소유권, 사용권 확보면 실시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사업하는 거니까. 알았죠? 단서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 실효했다면 원래대로 20년 다음 날 도시계획서는 잃게 되고 20년 다음 날 후 실시계획 잃었다면 실시계획을 잃은 날이 도시계획서도 잃는 날이 되어집니다. 아셨죠? 그래프 이해하시면서 라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실시계획 쪽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시행 보호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다? 타인 토지의 출입, 수용 사용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아놓자. 딴 건 몰라도.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 관련된 부분에서 단순한 출입이면 7일 전까지, 적극적 출입이면 3일 전까지는 알려줘라. 그렇죠? 주의할 거, 단순한 출입이다 라고 한다면 행정청인자는 허가받을 이유가 없고 적극적 출입의 사유는 두 가지죠.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등으로 일사용한다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는 게 적극적 출입의 시그널입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적극적 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의받는 게 먼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행정청은 통지하고 비행은 허가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깜깜할 때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실을 봤다면 그자가 속한 행정청 시행자가 보상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타인 토지 출입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사업의 부지 있는 토지, 이 토지를 100% 협의에 의해서만 사와야 한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안 팔면 뺏어올 수 있어야죠. 그럼 안 팔면 뺏어오는 걸 뭐라 그래? 수용, 강제 취득이죠. 수용이죠. 근데 수용은 굉장히 소유자의 어떤 가치관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수용은 아무나 하나. 짜라라. 써봐봐요. 수용은 시행자가 해요. 노래를 외웠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맨날 앉아가지고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 그만하고 어쨌건 시행자가. 근데 주의할 건 토지, 건물, 정착물도 수용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토지도 건물도 정착물도 소유권 외의 권리 수용할 수 있고 인접판이 나오면 일시사용만. 뭐라고요? 인접판이 나오면 일시사용만. 인접해 있는 부지는 당연히 뭐야? 공익사업에 인정받은 부지 아니니까. 인접은 수용 안 돼. 인접은 일시사용만. 시작. 인접은 일시사용만. 그리고 공익사업의 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 고시한 때요. 일로 와보세요. 그럼 봐요. 이 A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그래요.
이걸 수용하려고 한다면 언제 수용을 개시할 수 있냐면 실시계획을 만들었을 때예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고시가 됐을 때가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되어지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줘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의 고시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의 인정 시기는 어디?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여기. 어디 가냐?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 아니 실시계획 고시한 때. 한 번 더. 실시계획 고시한 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종로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걸로 봐주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은 잘 기억하시고, 다른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주택법의 사업도 같이 달라지니까 비교집에 있으니 또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너무 중요한 암기 팁이 나오죠. 매수 청구. 완전 중요하죠. 에브리 이어고요. 이거는 작년도 나왔고 그 작년도 나왔고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 40대도 괜찮아요. 언제나 나오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오겠지. 나왔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꼭 외워줘야 됩니다. 일단 10년 지났고 지목은 되고 실시계획도 없고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합니다. 실시계획조차도 없어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왜? 그럴 때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인데 6개월은 매수 여부를 알려주는 거. 2년은 매수하여야 하는 거. 그러니까 뒷단어를 봐야 돼. 알려야 한다고 단어가 나오면 6개월인 거고 뒷단어가 매수해야 한다면 2년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를 읽고 앞에를 봐야 돼. 지문을 볼 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매수 의무자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매수 의무자가 되고, 따로 시행자가 정해져 있다거나 뭐가 되죠?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따로 있다면 그자에게도. 하지만 설치 의무자와 관리 의무자가 만약에 다르다고 하다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죠. 작년 문제는 뭐였어요? 그럴 때 매수 대금은 money 해도 money 현금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없어. 그러면 채권 발행하지. 지자체에 한해서. 그게 작년 문제였죠. 지방공사라고 나왔어. 지자체에 한정한 거지 지방공사가 아니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내용에서 발행한다면 소유자가 원한다거나 부재부동산 비용무형 3천만 원 넘으면 넘는 금액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고 이율은 조례. 항상 지자체 발행이면 이율은 조례거든. 항상 지자체 발행이면 이율은 조례야. 우리 토지상환채권 개발법에 가면 그것도 뭐 하자 말고 도시개발채권. 개발채권은 뭐야? 시도지사 발행이니까 이율 조례로 정하지. 토지상환채권은 사채니까 발행자가 정하는 거고. 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따 3교시 얘기할게요. 그 얘기들 됐고요. 근데 저는 이번 시험은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한다.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올해는 요거 같아요. 요거. 허가받아서 뭘 할 수 있느냐. 모일 때 매수를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옆에 살짝 하나 부기해야 되겠다. 라고요. 요거 매수 거부 등. 그러면 매수 거부 등이라고 한다면 뭐하죠? 허가받아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다. 매수 거부 등이란 뭐를? 3층 이하의 단독, 그 다음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2종 근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죠. 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만큼은 안 돼요. 주마연생을 제외하자. 시작. 지금 술 마시고 안마 받고 노래 부르고 고시원 가서 처잡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이야.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노래하고 술 마실 때가 아니에요.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이해하셨죠? 이거는 기초생활을 허용해 주겠다는 얘기야. 너무 장기간 아무것도 A한테 못하게 하니까 살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층 이하에 정말 단독만 되는 거야.
다 하고 돼, 안 돼? 안 돼. 정말 단독만 되는 거야. 1종 근생과 2종 근생. 2종 근생의 주마연생 제외. 왜? 살게 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혼동하지 말고. 여기 일반 음식점 돼요, 안 돼? 뭘 안 돼, 안 되게. 밥 먹어야 살지. 일반 음식점이 안 되는 거는 어디? 자연취락지구야. 산속에 음식점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거긴 노래 부를 수 있어, 없어? 산속에 노래 부를 수 있지. 레이디오, 레이디. 그건 자연취락지구라니까. 여기 아니야. 포커스가 뭔지를 봐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은 기초생활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야. 음식점 없으면 밥 어디 가서 먹어. 밥하기 싫은데. 봐봐요. 요즘에는 막 주말에 집에 있으면 집사람이 눈치를 준다니까 어디 안 나가시나. 안 나가. 그렇죠. 바빠 할 일이 많아. 요즘에 주로 애용하는 거 뭔지 알아요? 물냉면. 거의 매일매일 물냉면. 딴 거 안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밥할 것도 별로 없고. 그렇죠. 더워. 불 켜면 더워. 됐고요. 그 얘기. 이게 바로 뭐 내용이고 34면 또 나왔어요. 이거.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시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나올 거야. 아까 봤던 실시 계획의 시료와 묶어서 물어볼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5번 개발행 거 갑시다. 두 팔 전 들고 이지게 치고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밤에 어디 떠나요? 집으로 떠나세요. 집으로. 봐요. 1박 2일은 놀아도 괜찮아요. 공부도 안 하면서 앉아있는 것보다. 그렇죠? 그 스케줄 맞춰가지고 그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풀고 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앉아만 있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계획을 짜보세요. 아니면 뭐 영화관 투어도 괜찮아요. 요즘 나온 영화 많지만 한 3편 몰아본다든가. 그것도 재밌어요. 나름대로. 팝콘도 먹고.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조금씩. 어쨌건. 봐봐요. 그러면 봅시다. 저번 주에 한 거, 엊그제 한 거예요.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게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이면 난개발이 생길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 지구 단위 계획도 있고 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난개발 염려가 없겠죠. 하지만 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서 하는 개발행위. 시작. 그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서 하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뭐하게 한다? 허가를 받게 하죠. 문제 안 풀었다. 문제 풀고 갑시다. 4번 문제. 문제 안 풀었어. 봐요. 그럼 내용의 4번 보시면 내용에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 그렇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첫 번째 봅시다. 비폐저, 빗물 저장 이용시설과 폐차장은 뭐가 되죠? 환경기초시설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다? 결정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여기서 뭐가 된다? X가 되어진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죠?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죠. 비폐 됐고요. 그 다음 공동구의 설치 비용이다. 비용 나오면 설치인지 관리인지 봐야 돼요. 설치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는 건 관리 비용이고 설치 비용은 누구? 점용 예정자하고 누가? 시행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 도시계획서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뭐하죠?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의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맞는 질문. 조례로 정하는 거 아니고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경우일 때 토지 소유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이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못 내주지만 받아서 3층 이하의 일종 근생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허가받지 아니하고 때문에 틀린 거지. 이해가셨죠? 미음반. 도시계획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뭐가 돼요? 20년 되는 날 해봐. 다음 날 이후.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었대. 20년 다음 날 이후구나. 그러면 실시계획 효력 잃은 날이 도시계획설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 날이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미음은 맞는 얘기죠. 뭐 20년 다음날 이후니까. 됐습니까? 답은 몇 번? 2번. 디귿 미음. 그죠? 이거 정말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잘 정리해줘서 맞추도록 해보세요. 이 안에 뭔가 한 개는 분명히 걸립니다. 안 걸릴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꼭 내용에서 2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개발행 허가로 다시 갑시다. 봐요. 그러면 이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라 허가를 받게 합니다. 난개발 방지죠. 그러면 요 갑이란 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도로가 없다, 나무도 안 심었다, 안 돼, 허가 못 내줘. 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으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난개발 위험이 커지거든. 이걸 허가받게 하는 게 바로 뭐야? 개발행위 허가야.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봤을 때 그럼 어느 정도 도로를 넓혀야 되니? 어느 정도 눈을 떠야 될까? 크게 떠요. 알았죠? 그렇죠? 라고 의문이 생겨요. 그렇죠? 실눈 뜨면 안 돼. 잘 준비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그러다 보니 기준이 필요해. 어느 정도 떠야 하는지. 그게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가 도로를 넓히고 어느 정도 뭐다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녹반농자 같은 많이 개발이 안 된 동네가 시가화되는 동네 일대에는 기존의 지구단위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도 심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녹관농자 일대에는 어느 정도의 도로를 만들고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심고 어느 정도의 건물의 용도 제한으로 갈지 기준이 필요했고 그래서 개발행 허가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녹관농자의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적합했을 때만 가백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관리를 만들게 됩니다. 요번에 개발행 허가에서 100% 물어볼 내용은 또 여지없이 성장관리 계획입니다. 100%. 이게 앞내 없으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으면 얘만 똑바로 외워도 그냥 끝이야. 개발행 허가 요번에 타임 넘기지 말아봐. 됐어요? 진도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지 마. 그러면 언제 뭐가 된다? 허가 대상이 됩니까? 이 얘기야. 특히나 혹시나 몰라 넣어봤는데 나온다면 허가받는 사항으로서 경작을 위한 토지용지 변경이 뭐냐? 이건 좀 외워줘야 돼. 근데 엊그제도 얘기했었죠. 언제 위험하냐? 그리고 언제 분쟁 소지가 있냐? 그러면 경작이어도 허가 받아라. 됐죠? 인접 토지에 농작업 영향을 줄 때, 오염물질이 포함돼 성토할 때, 지목 변경 수반할 때, 옹벽 설치나 2m 이상 성토 수반될 때 허가받는 경작입니다. 아무리 경작이어도 위험하고 분쟁 소지 있으니까. 하지만 다음은 허가받지 않는다. 어떨 때? 도시계획 사업은 안 받지. 공공의 목적만 안 받지. 그리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지만 전답사에는 안 받지. 정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지목 변경이지만 전답사에는 안 받지. 독인, 객인, 물 넣으면 답, 물 빼면 전. 전 붙일 때 후라이팬에 물 안 부어. 전. 알았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었지? 전 붙일 때 후라이팬에 물 안 부어. 전. 그리고 전 재료는 다 밭에서 나와.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 다. 맞잖아. 쌀로 전 안 부쳐 먹어. 됐어. 어쨌든. 그리고 단축하고 축소한다면 이건 경미 허가 안 받아. 재해복구 전환수도 허가 안 받아. 대표적으로 안 받는 거 요거나 외워. 다 못 외워 어차피. 이해 갑니까? 그리고 재해복구 전환수습은 뭐가 돼? 1개월 내에 신고해줘야 돼. 왠 줄 알아? 재해복구 재해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1개월 내에 신고해주자는 얘기. 그리고 써보면 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위반하면? 그치, 500.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라고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해 말 거 과태료.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허가 사항 관련된 부분에 중요한 게 있어. 절차에서. 우리 항상 아는 것 중에 이거죠. 뭐냐면 조건부 허가. 뭐라고요? 조건부 허가.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 왜? 여기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거든. 개발의 허가는 뭐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해 주는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제외인 건 앞에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요번에 평가사 33회 때 뭐가 나왔냐면은 봐봐요. 요번에 뭐가 나왔 이게 나왔어요. 이행보증금에 대한 금액이에요. 요거 중요해.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 20%. 여기 요번에 평가사 4월달 33회 문제였어요. 복구비를 포함해서 총공사비 20% 이내. 시작. 복구비를 포함해서 총공사비의 20% 이내. 요거 내가 그림책에 불러드렸었지 그때 한번. 알겠습니까? 요거 요번에 평가사 문제니까 바로 나올 수 있어 우리 시험에도.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요. 요거하고 니은번. 이것도 평가사 문제였어. 심의 제외. 그럼 봐요. 원래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이면 심의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하지만 뭐가 되죠? 봐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서 심의를 받았어. 이러이러하게 하기로. 됐죠?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의협심, 의견청취, 협의심이 거쳐서 이미 심의 거친 거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이 있다면 그 동네는 이미 심의 거친 거거든. 그러니까 규모 이상이라고 해서 또 심의를 받게 할 이유가 없어. 심의가 중복되니까.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33 평가사 문제였어요. 두 문제가 나왔던 거야.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및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적은 개발행위라면 심의는 또 거치지 않는다. 다 못 외우니까 이해해. 이미 심의를 거쳤을 것 같은 상황이면 또 심의는 필요 없는 거야. 이번에 평가사 뭐라고 나왔지? 산림사업, 사방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도 이미 심의 거쳐 또 없다고 제가 얘기했었고 그림책 풀 때도. 근데 뭐 지금은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요 니은번하고 요 2번. 그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발표. 성장관리계획 주의할 거, 주민의 의견 청취한다는 거. 그래서 의협심을 거치죠. 개발행위 허가 나올 때 심의는 뭐다? 의협심 그리고 내용에서 승인은 없다고 했었죠. 그리고 봐요. 주민 나오는 거 두 가지. 주민 나오는 거 두 가지.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기성이면 주민이지. 그 얘기들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기성이 뭐예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 얘기했고요. 두 가지만 주민이 나와요. 개발행 허가에서. 기성이면 주민이지. 그리고 작년 기출이 뭐였어요?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게 녹관농장. 주거적 답이었죠, 작년도에. 근데 전 요번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로 봐요.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 시작.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건축물 지역 색채 높이, 뭐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요. 성장관리 계획은 반드시 포함이 없어요.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됐습니까? 그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다? 건축선 계획. 그럼 왜 건축선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엔 들어가는데 여긴 안 들어갈까? 이유는 녹관농자는 건축선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녹관농자는 뭐야? 건축선,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건축선 계획을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나올 텐데 성장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답을 건축선 관련 답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들어가지만 이유는 여기는 녹관농자에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건폐용 종류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앞에서 건폐용 종류를 볼 때 같이 얘기했었고 그리고 5년마다 뭐가 된다? 타당성 검토해주는 것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어쨌든 요번 시험에 저는 아무리 봐도 요 이행보증금 관련된 요거하고 심의제외 요거하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정리해서 꼭 내 것으로 합니다. 됐죠? 그리고 개발행위 할 때 새로운 공공시설 들어가는 경우에 공공시설 귀속 뭐 엊그제 얘기했죠. 봐요 간단히. 그러면 새로 공공시설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공공시설 귀속의 주체를 파악한다면 어떡하라?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냐 행위 아니냐. 그쵸? 그리고 뭐다? 새로 설치한 거 얘기하는 거냐 종래 거 얘기하는 거냐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건 행위 아니건 간에
새로운 건 뭐야? 다. 새로운 건 다 관리청에 무상개속돼요. 다. 행위건 비행이건 간에 새로 만들어진 건 뭐다? 다 관리청 무상개속. 됐죠? 하지만 종래 것은 상황이 다르죠. 종래 거는 행정청인 경찰청, 법원 등 개발행위를 했다. 새로운 거 만드느라 얼마를 썼던 말건 종래 걸 다 무상으로 줘요. 행정청이 개발행위자니까. 하지만 비행정청인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거 설치하는데 5천 썼는데 종래 걸 다 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비행일 땐 종래 것은 치사뽕. 길게 말하면 치사뽕. 이게 아니라 봐. 새로 공공시설 설치 비용,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새로운 거 설치하느라 5천 썼냐? 그럼 종래 거 가치가 1억 원이어도 5천만 주겠다.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이다. 쓴 만큼만 종래 걸 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 뽕뽀로뽕뽕 방구뽕 뽕뽕. 엊그제 우영에서 방구뽕 나왔죠. 어쨌든 방구뽕. 그래서 비행일 때 종래 건 치사뽕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그림책 37 가운데 밑에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 요번에 요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보이냐. 뭐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이 만들어져요. 개발 행위로 인해서.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또 구타의 공간이 아니라 힐링의 공간으로 공원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새로운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는 걸 허가하려면 서울시장은 관리청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불분명할 때 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리청으로 보고 신설된 거. 하천은 환경부 장관의 관리청으로 봐요. 난 이게 의심스러워. 하천이 있다. 공공시설 정비를 했다. 이에 대한 부분에 개발행위로 만들어졌다. 관리하는 게.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관리청이 불분명하다. 하천은 국장을 관리청으로 본다. X. 그 답일 수도 있어. 그렇죠? 하천은 뭐다? 환경부 장관을. 그 밖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천은 환장을 관리청으로 본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해서 까먹지 않도록 해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허가 제한 관련된 거. 이것도 이번에 뭐다?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보 봐요. 허가 제한. 봐봐요. 허가 제한 부분. 작년도에 건축법에 허가 제한이 나왔어요. 혹시 기억나요? 건축법 허가 제한 기간 2년, 연장 1년이거든요. 지금은 3년에 연장 2년이에요. 여긴 다르죠. 최장이 5년인 것이고. 그렇죠? 그림책은 37 위에 있는 거죠. 어쨌건 요번 나와줘야 되는데 연장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이 있다. 그러면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 제한 가할 수 있다. 근데 주의할 건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연장할 땐 연장은 심의가 없어요. 연장은 심의가 없으니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최장 5년이고요. 그리고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사유가 뭐다? 끝나기 전이라도 해제를 해야 한다. 전이라도 해제해야 한다. 전이라도 시작. 전이라도 해제해야 한다. 전이라도. 알았죠? 전이라도 다 지나고 나서 해제해야 한다가 아니야. 소유자는 계속 제한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사 마무리하면 준공검사 하는데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시작. 분물은 준공검사 없다. 건축법에 사용 승인받은 것은 건축물 건축일 땐 간주해주는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까? 요 정도. 그래서 어쨌건 저는 요 페이지의 개발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행보증금 관련된 거 금액, 심의 제외, 성장관리계획 요거하고 하나 더 하면 허가 제한 요거 하나 더 하면 의견 청칙 이렇게 그만 더 할게 뭐라고 요거라도 봐줘야 돼 정확하게. 그럼 분명히 그 안에 걸릴 거야. 장담을 해야 돼. 안 나오면 내가 진짜 내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내용 보시면 그러면 문제 좀 봅시다. 문제 5번. 개발행위 허가 특별시에서 설명이다.
틀린 거라고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그러면 첫 번째,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 그럴 때 지목이 전인 토지를 답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죠. 전답가는 안 받아. 임야를 전으로 간다면 받아야 돼. 임야를 답으로 간다면 받아야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성장관리 계획의 구역 정할 때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배층, 높이,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해줘야 한다.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말 거 건축성 계획 들어가는 잘 봐야 돼. 섣불리 읽으면 틀려. 건축성 계획이 있나 없나 봐야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건축성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은 들어가. 여기는 안 들어가. 알겠죠? 그 다음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성장관리 계획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라면 용적률 125. 이거 한번 나와야지 분명히.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특별시장이 공공시설의 기속에 포함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하천으로 관리청이 불분명하다면 환경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의견을 들어라. 땡큐. 완전 중요. 맞습니까? 올해 2월 시행된 거고요. 작년에 2월 개정됐는데 1년 후 시행이라 올해 2월 시행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의 모으는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어주며 복구비는 포함돼야 됩니다. 올해 평가상 문제. 답은 5번. 됐죠? 어때요? 굉장히 문제가 좋아요. 럭셔리하고요. 잘 챙겨주셔서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해 좀 해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와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목적성 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죠.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가장 난개발이 많이 된다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도로 등의 기반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을까 봐. 이게 가장 난개발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설치를 안 할까 봐.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성 구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시작. 개발밀도 관리구역. 주의할 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그와 겹치지 않게 정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대 뭐가 아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용도구역이 아니야.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성 구역인 거지. 이것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눈 뜨면 눈 떠봐. 귀신 나와.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귀신 나온다고 몇 번을 말해도 봐봐요. 갑이란 자가 개발행위 하는데 도로 등 설치가 곤란해. 기억나죠? 곤란하면 강화하자. 이건 다 외웠더라고. 개발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야. 어디가 그 개발이 없지? 주상공이잖아. 용적률 반토막 내는 거고. 됐죠? 하지만 도로 등의 설치가 만약에 뭐하다면, 가능하다면, 곤란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럴 땐 개발행위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지? 하세요라고 허용해줘. 대신 너 개발이익 먹었잖니 으라. 그러니까 너 돈 좀 내. 설치 비용을 걷어요. 설치 비용 걷는 거지.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물을 짓기 곤란하고 도로 등의 설치 곤란하니까 건물을 조그맣게 져. 이건 가능하니까 짓게 해줄게. 하지만 돈 내. 그 돈 가지고 뭐 만들게? 소주 사 먹게? 아니, 도로, 공원, 녹지. 도공록, 학교, 수학회, 대학 제외. 대학은 왜 제외해? 돈 많이 들어서 돈 걷어가 설치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 하지만 대학 말고는 나머지는 다 포함이야. 요번에 평가사 문제였는데 도로, 진입도로 포함한다. 오,
수도, 연결수도 포함한다. O. 하수도, 연결하수도 포함한다. O. 나머지는 다 포함이야. 대학만 제외시키는 거야. 알겠죠? 혹시 모르니까 알람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모르면 차버리고. 알겠습니까? 그게 맞는 방법. 요게 두 가지죠.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간단 정리해 봅시다. 이게 봐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매번 얘기하는 거. 기반시설의 부족이 뭐가 되죠?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하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광, 특시, 특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절차는 심지변고. 심의 거쳐 지정 변경 고시한다. 현진용고, 진용고, 심지변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심의는 생략 조항이 없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심의 생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죠? 뭐 명칭만 바꿔도 다시 심의 거쳐야 됩니다. 건폐 용적률, 강화범위 같은 것도. 그리고 실제 적용 용적률을 50% 반토막 낼 수 있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주상공지역을 얘기하는 것이며 기준은 당연히 뭐예요? 어디 가나 장관이. 기준은 장관이 정하고 거기에 지정은 특광, 특도시군이 하는 거고. 잘 들어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특별시장이 정한다? 아니지.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지. 지정을 누가 하는 거야? 특별시장이 하는 거지. 특광, 특시, 특도시군. 그리고 여기서 지정 기준 나올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부족을 얘기하는 거냐면 도로율은 20% 이상 비달. 그 다음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 초과 예상. 이게 어느 정도 기반시설 부족이냐면 20%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도로율과 학교 수용 능력. 그리고 주의할 게 학교 나오면 자꾸 뭐라고 이해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만 관계되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학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도 필요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학교 수용 능력 떨어지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해가지고 뭐 많이 못 짓게 하는 거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 걷어서 학교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해 가셨죠? 대학은 빼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요. 그 얘기죠. 이게 가장 간단히 본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겹치지 않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기 위한 구역을 정하자. 누가 정한다?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여기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게 원칙이야. 왜? 돈 걷어야 하니까. 돈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에 정하는 거야? 완화된다거나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됐다거나 인구 증가율이 20% 높다거나 이러면 지정해야 되겠지. 응용지문 잘 나오니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절대 관리계획 내용은 아니지. 됐습니까? 용도구역 아니야? 물어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구역으로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완전 귀신 신나라기요. 알았죠? 말도 안 돼야.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기성이면 주민, 그리고 그거 아세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요하지 않는 거. 이거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에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답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 거치니까 들어야 되고 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고 기성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민의 의견이 원래 있고 하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이 없거든. 그렇죠? 그거 포인트 이해하시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들은 다음에 심지변고 당연히 승인 없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승인 조항 없어요. 어떤 분이 왜 없냐고 물어보는데 그만큼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좀 빡시게 통제하려면 필요하겠지만 아직 그럴 필요성 못 느꼈나 보지. 그래서 승인 조항은 없습니다. 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졌으면 기반시설 뭐다? 설치 계획을 만들어줘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면 간주해 줄 테고. 왜? 지구 단위 계획에 어차피 기반시설이 있잖아. 그러니 지구 단위 계획 있는 쪽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정해지면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일단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만들어줘야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만드는 건지 알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몇 년 내? 1년 내에 수립해줘야 한다. 그리고 안 하면 뭐하죠?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됐죠? 1년이야 이거 까먹지 말고요. 당연히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만들었으면 당연히 어디에다가 관리계획에 반영해줘야지. 왜 반영하라 그래?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 도로를 만든다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만들었는데 이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계획 만들 때 그 자리에 도로계획을 또 만들잖아. 그래서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니까 관리계획에 반영해 넣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예산의 중첩이 안 되거든. 내 말 때 이해됩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면 부과할 거냐? 봐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의 기반시설 부담금 설치하는 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뭐다? 신증축에 대해 부과합니다. 뭐라고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에 부과하는데 지금 뭐가 된다? 300제곱미터를 신축했다. 그럼 얼마? 200을 초과하는 거니까 100만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뭐가 더 주의할 게 있잖아요. 만약에 종전의 건물이 300이었어. 200을 넘었다 이 얘기지 원래. 종전 건물이 이거를 철거했어. 철거하고 나서 다시 졌다? 얼마 졌냐면 500을 친 거야. 그러면 종전 면적보다 늘었으니까 이건 개축이 아니라 신축이야. 늘었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종전 거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보다 크게 졌으니 신축인 거지. 철거 후 신축. 그럼 이런 경우일 때 200을 넘었어 원래가. 그럼 원래가 200이 넘었는데 300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새로 지었을 때 200을 넘는 걸 부과할까? 아니면 기존의 연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과할까? 그치. 기존의 연면적을 제외한 요 나머지. 요것만 부과하는 거야. 왜? 철거 후 신축은 종전께 200이 넘었어도 얘로 인해서 새로 기반시설 유발시킨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철거 후 신축은 그냥 200 넘는 게 아니라 종전 거 연면적 넘는 부분만큼만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러고 나올 거야.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200을 초과하는 걸 부과하라. 이런 X. 철거 후 신축은 종전 거 넘는 부분만 부과. 종전께 200이 넘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그 돈 걷어서 도곡록 학교 수학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곡록 학교 수학회 대학 제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폐차장 아니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이야. 알았죠? 그 얘기. 뭐 폐차장에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기다가 돈 만들어 하겠어. 주의할 거 한 번 더. 학교에서 대학이라는 걸 제외하는데 나머지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에요. 누구 좀 쓰러지면 얘기해요. 뭐라고요? 어쨌건 나머지는 다 포함이에요. 알았죠? 그 얘기. 오른쪽. 그래서 부과기준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시작.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에 부과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한다. 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30일에 물어봤던 거 리모델링, 유치원, 임대주택, 녹관농자의 농수산물 집화장 같은 건 유발되는 시설 제외시킬 수 있다. 즉 부과하지 않겠다. 31회 때 문제였었죠. 제외시키는 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공공의 냄새가 난다거나 플러스가 되어져 공익상 그런 것들은 주로 부담시키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임대 짓는데 뭐하러 부과시키겠어 이거를. 리모델링 돈도 안 되는 거. 녹관농자에서 농수산물 집화장이야 뭐 기반시설 부족하지도 않을 텐데 뭘. 근데 답이 뭐였지? 31회 때 상업지역의 농수산물 집화장이었거든. 상업지역의 농수산물 집화장 들어오면 난리 난다. 여 앞에 진짜 롯데백화점 앞에 들어와봐. 가락동시장 같은 게 전쟁나 전쟁. 댕길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아직은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시험은요. 근데 부과 기준을 봤을 때 봐. 부과 기준이 표준시설 비용 더하기 용지 비용 곱하기 연면적 부과 민간사업자 부담률 20% 거기다가 빼줘. 뭐를? 국가지자체 부담분은 빼줍니다. 제외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용지 비용이라는 거를 산출할 때 용지 비용 산출의 기준은 용지 환산 개수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 평균 곱하기 건축물별 유발 개수라는 걸 곱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 유발 개수. 이건 어디 관여한다? 용지 비용, 땅값 산출할 때 관여합니다. 표준시설 비용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땅값 산출할 때.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럴 때 유발 개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면으로 뭐 앞잡다 외우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순서대로 외울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가장 작은 거 창고 0.5, 가장 큰 거 위락 2.1. 여러분이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의료시설 2종 근생 1.6, 관광휴게 1.9. 지금은 제가 써놨는데 그림책에 39 왼쪽 밑에다 박스를 집어넣어놨어요. 39 왼쪽 밑에 그 박스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작은 거 창고 0.5부터 오른쪽이 가장 높은 거 위락 2.1까지. 그래서 외워주고 공장은 빼고 공장 못 외워. 그렇죠? 외우지 못한 건 다 0.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타이밍으로 나올 때가 됐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2개월 이내에 부과,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 토지로 물납 허용되고 뭐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해서 그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그 돈을 쓰는 거야.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돈 걷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별도 통장을 만들어. 그게 그 동네의 특별회계야.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써? 거기 구역에 쓰는 거야. 서울시 아니라.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거둔 돈은 국민 임대주택 지을 때 쓰겠지?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설치한다고 했잖아. 뭐 하려고 외웠어 그거?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돼요. 조금만 응용하면 또 헷갈려. 그렇죠? 그 얘기들. 요 정도 이해하면 저는 많게는 2문제까지는 해결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 보고 어디 한번 쉬어볼까요?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봐보시면 특별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설치 비용의 부과 기준 등 틀린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엔 왠지 모르게 부과 기준이 자꾸 걸려요. 마음속에. 그래서 한번 내봤어. 나오면 대박이야 진짜 이거. 첫 번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봐봐.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연면적과 민간사업자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가 지자체 부담부는 빼고. 알겠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시설 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합니다. 이건 꽉 차출에 안 넣었지만 문장으로 이해하세요. 그렇죠? 6월 10일까지. 그리고 용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용지 환산 개수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별 공시지가 하고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뭐가 되죠?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됐죠? 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다. 개별 공시지가 평균. 빠졌네. 개별 공시지가 평균. 시작. 개별 공시지가 평균. 그 얘기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유발 개수는 관광휴게모 얼마? 1.9, 이종근생 1.6, 일종근생 1.3, 문화집회 1.4가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죠? 유발 개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것이다. 틀렸지. 왜? 요게 바뀌어야지. 요거랑 요거가 바뀌어야 돼. 높은 것부터 가려면. 알겠습니까?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 특별시장은 납부 의무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부과는 허가받고 나서 2개월 내.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래서 국토계획법 관련된 건 좀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봅시다.